겨울 되면서 날이 많이 건조해졌습니다. 이런 날이면 불이 나기도 쉽고 번지기도 쉽기 때문에 더 주의해야 되는데 근데 겨울철 추위 너무 심하다 보니 그거 좀 달래려고 튼 난방기구에서 일어나는 이 조그마한 스파크로 인해 불이 번지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 특히 불 소식이 많이 들리는 것 같아서 더 걱정인데 가정에서 일어나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같이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예, 동의대 소방방재행정학과 류상일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부산 요즘 겨울이 부산 겨울이 아닙니다. 예, 어제도 그저께도 영하 8도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화재가 더 걱정이고 화재 소식이 그리고 부쩍 많아졌습니다. 요즘 이렇게 화재 소식이 많은 이유가 역시 춥고 건조하기 때문이겠죠?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날씨가 너무 춥기 때문에 네. 그 전열기구 사용이 급격하게 많아지면서 그 화재 위험성이 커진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니 특히 이제 이 추운 겨울철에는 난방기구 때문에 화재가 많이 난다 하던데 어느 정도입니까? 이게 소방청 화재 통계에 따르면 2020년에도 화재로 인해서 365명이 사망을 했고요. 1917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화재로 인해서 이제 사망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근데 그 원인이 부주의라든가 정기적인 요인이 가장 많은데 그 부주의와 전기적인 요인이 거의 대부분이 겨울철 이제 난방기구와 연관이 되어 있고요. 예. 부산을 보면 전기장판 화재 같은 경우가 지난 3년 동안 50건 정도가 발생을 할 만큼 이 난방기구 화재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기장판 화재가 3년간 모두 50건. 화재 위험 3대 겨울용품. 이게 무슨 좀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이런 게 있다고요? 뭡니까? 네. 그래서 그 말씀드린 전기장판이죠. 우리가 이제 전기 열선이랑 그다음에 예. 전기 히터, 예. 화목 보일러 이걸 이제 우리가 흔히 3대 겨울용품이라고 부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화재 위험 3대 겨울용품. 네네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에 이게 화재 좀 추운 집에는 특히 이것들 다 갖추고 있는 집들도 제가 봤거든요. 네. 아니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침대하고 전기장판, 침대 위에 전기장판 까는 분들 많은데 요거 두 개가 만나서 화재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고요? 네, 그게 이제 시민들이 대부분 잘 모르시는 부분인데요. 예. 특히나 이 라텍스 소재로 만든 매트리스라든가 베개 같은 경우는 열 흡수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과열로다가 화재 위험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그 전기장판을 켜고 그 위에 라텍스 매트릭스와 함께 사용을 하면 거의 한 2시간, 2-3시간 만에 온도가 100도, 140도 이렇게 급상승합니다. 예. 그래서 화재 위험성이 커지고요. 또한 우리가 이제 전기장판에 보면 온도 조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온도 조절기가 플라스틱인데 그걸 전기장판 위에 올려놓고 키시면 화재 위험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전기장판이 펴진 상태로 우리가 작동을 하셔야 되는데 접힌 상태로다가 침대가 적다고 전기장판을 접어서 사용을 한다든가 이러시면 내부 전선이 또 손상돼서 화재가 나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전기장판 이렇게 위험한데 그죠? 안 쓰면 참 좋은데 사실 난방기기 특히나 이제 어르신들 혼자 사시는 분들 이래가지고 이제 전기장판 켜놓고 있다가 그대로 그냥 화재에 노출되는 경우가 좀 왕왕 있는 것 같은데 미연에 방지할 방법은 없을까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장시간에 켜놔서 화재 위험성이 커지는 건데요. 네네. 이게 어느 일정 시간 사용을 하면 꺼놓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일정 시간 사용을 하면 자동으로 꺼지는 제품들이 많이 시중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품들을 좀 사용을 하시면 이 장기간 켜놓는 걸 좀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혼자 사는 부모님들에게 전기장판 같은 거를 사드릴 때는 일단 침대 크기에 딱 맞는 거를 사드려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네네. 이제 일정 시간 지나면 저절로 꺼지는 요런 거를 구입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아까 라텍스 침대 같은 경우는 안 까는 게 오히려 좋겠네. 100도나 올라가면 이게 화상 위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라텍스 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전기장판 그 위에 깔으시면 안 됩니다. 근데 라텍스 매트릭스가 그냥 일단 매트리스 위에다가 요즘은 장판 까는 거 많이들 하시는데 그죠? 라텍스가 그렇게 열 전도율이 좋고 열을 많이 이렇게 흡수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가스보일러 그리고 전기 난방기구 사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많이 일어나는데 이 안전 수칙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가스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겨울철이 다가오면 미리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가스가 새는 곳은 없는지, 보일러가 잘 작동되는지, 뭐 안전에 이상은 없는지 이렇게 점검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네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일산화탄소 같은 가스들 때문에 질식 사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스 경보기가 달려 있는지 이걸 좀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기장판이나 이런 전기 난방기구 같은 경우에는 안전 인증 받은 KC 마크 제품이 있습니다. 그 KC 마크 제품을 꼭 사용을 하시고 장기간에 보관했다가 겨울철에 꺼내서 쓸 경우에는 뭐 전선이 벗겨진 곳은 없는지 이런 걸 좀 꼼꼼히 점검을 하시고 사용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네. 뭐 이런 난방기구 외에도 또 주방에서도 요새 화재가 많이 발생한다고 지난 시간에도 좀 주의사항을 얘기해 주셨는데 지난번 연결했을 때도 다시 한 번 더 주방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우리가 이제 주방 화재는 K급 화재라고 따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뭐랄까 화재가 나면 기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화재가 잘 안 꺼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가스레인지 등 조리기구 위에 네. 주방용 소화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서 주방용 소화기를 미리 장착을 해 놓으시면 이 주방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예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요. 이게 소화기는 뭐 늘 있어야 되는데 그 주위에 보면 또 없는 것도 많고요. 그 주택 화재를 포함해서 불이 났을 때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소화기를 사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정집에서 미리 이제 소화기를 비치를 해 놓아야지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 초기의 진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빠르게 이제 대피를 하시는 게 사실 필요한데요. 대피를 하신 후에 사실은 119 신고를 하시는 게 낫습니다. 네. 근데 현관문이라든가 이런 데 대피가 여의치 않을 경우가 계시잖아요. 네. 예, 예. 그랬을 때는 뭐 베란다에 아래층과 연결되어 있는 피난 계단이라든가 아니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화재 대피용 옆집과 연결된 가벽이 있습니다. 얇은 벽. 이런 걸 미리 파악을 해 놓으셔야지만 대피를 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사실 이제 뭐 이런 주택용 소방 시설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효과적이고 확실하게 안전을 지킬 수 있을 텐데 이 주택용 소방 시설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우리가 이제 말씀해 주신 소화기라든가 네. 그다음에 화재가 난 걸 알리는 화재 경보기, 스프링쿨러, 그다음에 뭐 피난기구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특히 소화기는 가정마다 꼭 비치하는 게 필요하시고요. 화재 경보기 정도도 사전에 가정집에 다 달아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이제 공동주택 많이 사셔가지고 그냥 뭐 관리실에서 관리하고 그래서 소화기 어디 있는지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그 소방 시설 어디서 구매할 수 있는 건지 또 혹시 살 때 뭐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말씀해 드린 것처럼 반드시 이제 안전 인증을 받은 KC 마크 제품을 사용을 하셔야지 되고요. 예. 그리고 웬만하면 저 같은 경우도 전문적인 소방시설 판매 업체가 이렇게 우리가 주의 깊게 보면 많거든요. 예. 그런데 가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뭐 이 제품과 이 제품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고 이건 어떻게 작동을 하는 건지 그런 걸 전문가한테 설명을 듣고 구매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만약에 불이 났다. 근데 저도 마찬가지고 소화기를 한 번도 안 써봐가지고 불이 났는데 소화기를 쓰겠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거든요. 저번에도 부탁을 드렸지만 사용법 다시 한 번만 좀 알려주시지. 네네네. 소화기 사용법에 앞서서 주변에서 시민분들께서 가장 착각을 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 주변에 흔히 있는 그 빨간색 3.3kg 소화기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소화기가 어느 정도 분사 시간이 어느 정도 될 것 같냐고 물어보면 뭐 4분, 5분, 심지어 어떤 분들은 30분 정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30, 말씀하시는 예. 분들도 있어요. 근데 12초 정도 나가거든요. 아이고. 12초 팍 하면 끝나네요. 네, 맞습니다. 시간이 되게 짧습니다. 그러니까 10초 정도가량밖에 안 나가니까 예. 이걸 미리 뭐 뽑고 안전핀을 뽑고 미리 호수를 지으면서 가면 화재가 난 데를 가면 이제 더 이상 소화액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당황을 하시니까 그러시지 말고 이제 화재가 난 그 근처에 가서 침착하게 이제 안전핀을 뽑으시고요. 예, 예. 그다음에 호스를 화재가 난 방향으로다 한 다음에 손으로다가 움켜쥐듯이 잡으면 소화액이 이제 쫙 분사가 됩니다. 네. 그래서 예, 예. 이제 빗자루를 쓸듯이 분사를 해주시면 초기 화재가 이제 금방 꺼지는데요. 주의할 것은 이제 바람의 방향을 잘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제 시민분
얼굴로다가 분사액이 오게 되면 화재도 못 끄고 본인도 그 분사액 때문에 또 이렇게 분사액 흡입을 하셔서 다시 쓰러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람의 방향을 잘 고려를 해서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근데 진짜로 그 압력이 대단해서 그죠? 팍 나갈 때 그 방향 잡기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 화재 경보기가 울리면은 119가 바로 출동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집에 있는 단독 경보용 같은 경우에는 단독 경보용 화재 경보기는 말 그대로 단독으로 경보가 울려서 우리 집 안에서만 울립니다. 예. 이게 이제 따로 119 신고는 따로 하셔야 돼요. 그런데 상가라든가 학교라든가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는 이제 피형 수신기라고 있는데 이 피형 수신기도 119하고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관리자가 전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자가 대처를 할 수는 있겠죠. 근데 말씀하신 부분은 자동 화재 속보 설비라고 그 설비가 되어 있어야지만 화재가 나면 경보가 울리면서 자동으로 소방서와 연동이 돼서 소방서가 출동을 하는데요. 예. 그런 경우는 거의 뭐 큰 오피스텔이라든가 초고층 아파트라든가 뭐 대형 공장이라든가 이렇게 몇몇 건물에만 이런 설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부분 시민들이 사시는 데에는 119 신고를 따로 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만약에 이제 주변에 소방 시설이 없는데 화재가 났다 이러면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네네. 일단 이제 화재하면 연기로 때문에 질식하는 것이 가장 많기 때문에요.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손수건이나 옷수매 등에 물을 살짝 적셔서 입과 코를 막으시고요. 그다음에 넘어지지 않도록 낮은 자세로 벽을 손으로 짚으면서 빠르게 비상구등을 통해서 대피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동의대 류상일 교수였습니다.